자, 일단은 수열과 급수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불리우는 미적분의 약간 앞부분, 그러니까 인문 파트는 끝났어요. 인문 파트는 끝났고, 이제 그게 이제 뭐 차지하는 비중 한 20% 정도 되고요.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뭐라고 썼죠? 미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삼각함수의 미분, 그리고 그들을 이용한 그 미분한 더함수들의 활용, 이런 것들을 이제 꽤 많은 양으로 배우게 됩니다. 책에서도 그렇고요. 거의 한 60%, 50%에 가까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다루고 있고요. 이제 중간에서 이제 중간고사 범위는 이제 끊어집니다. 요거 한 반절 정도 공부하면 중간고사 범위가 끊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적분을 배우는데 적분도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적분은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미분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분은 뭐 요 책 기준으로 따지면 처음에 지수 로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삼각함수입니다. 근데 삼각함수가 양이 굉장히 많아요. 삼각함수의 양이 굉장히 많고 공식도 엄청나게 많아서 그쪽 파트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요 지수 로그 쪽은 조금 수월합니다. 조금 수월하는데 아마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공식에서 약간 의아함을 느끼는 부분이 등장을 할 거예요. 이제 저번에 잠깐 언급했던 그 자연상수 E라는 녀석, 그 녀석 때문에 머리가 조금 이제 아프기 시작하실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먼저 지수함수, 로그함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지수함수의 극한이라는 내용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거에 대해 설명을 조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수함수 배웠어요. 간략하게 좀 얘기해볼게요. 수학원에서 우리는 지수함수를 공부했습니다. 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y는 a의 x제곱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아이고 어떡해. 야, 병원은 가니? 병원에서 뭐해? 미안해. 차라리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올래?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다시 가볼게요. 우리는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A라는 값이 0보다 커요. 그런데 1보다 작은 경우가 있고요. A라는 값이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수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음수는 왜 거론하지 않냐면 뭐 아시죠? 음수가 나오면 무슨 일이 생겨요? 진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우리는 앞에서 배웠어요. 등비수열과 등비수열 극한과 등비급수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하면서 음수가 나오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쪽 파트 당연히 지수함수도 애초에 밑에 조건이 양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1은 안 됩니다. 1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프 형태는 두 가지로 표현이 되죠. 뭐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 둘은 A의 절대값이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얘가 뭐 K분의 1의 X제곱의 형태고 얘가 만약에 K의 X제곱의 형태가 된다고 한다면 둘은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관계에 있다 정도는 뭐 무난하게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인지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인지가 중요한 거지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까지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쪽 단원에서는. 지수 자체를 다루는 단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A의 값이 0과 1 사이냐 A의 값이 1보다 크냐에 따라서 감소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느냐 증가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느냐에 결정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별거 아니에요. 자, 이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둘 다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는 겁니다. 치역은 양의 실수라는 거죠. 그리고
실수 전체에서 항상 얘는 연속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극한이나 미분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실수 전체에서 모든 값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한값도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무한대로 뻗어나가지만 않는다면 x의 값이 특정한 값을 향해서 다가가기만 한다면 이 아이는 당연히 극한값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점점이 존재하지 않죠? 점유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같은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분 가능까지 하기 때문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물론 로그함수 마찬가지죠. 연속성과 극한값과 미분가는 모든 것들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미분하는데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진행하시면 될 거고요. 하지만 어쨌든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 치역이 양의 실수라는 것 정도는 기본적인 거. 왜냐면 로그와 함께 나오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조금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가봅시다. 자, 이 아이가 이제 fx라고 하고 이 아이는 gx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뭐 상관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x가 어떤 값 a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요. 근데 좀 전에 했듯이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함수값, 그러니까 극한값은 뭐하고 동일하다? 함수값과 동일하다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극한이나 좌극한이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다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자, x가 무한대로 뻗어나가요. 자, 민준아 뭐가 되죠? 0. 좋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음의 무한대로 뻗어나가요. 그럼 뭐죠? 무한대.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x가 a로 갑니다. gx는 당연히 ga의 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자, 볼까요? x가 무한대로 갑니다. 영원아, 딱 봐도 뭘로 가죠? 무한대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딱 봐도 뭘로 가죠? 0. 좋아요. 어렵지 않죠? 되게 쉽죠? 여러분은 딱 첫 스타트를 끄는 거야. 지수함수에서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극한값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강행할 때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게 무한대로 가고 음의 무한대로 갈 때는 a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게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요. 혹은 0으로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 지수 함수 파트에서 극한에서 다룰 때 주의할 부분은 단지 a의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근데 솔직히 새로울 게 없어. 우리 이미 등비수열에서, 그렇죠? 등비급수에서 얘를 이미 다뤘어. 그렇죠? 등비수열 자체가 r인데 r이 결국 a하고 똑같잖아요. 의미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음수는 사용하지 않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괜찮죠? 크게 문제될 건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로그함수 얘기를 해볼게요. 지수함수는 이렇게 그냥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로그함수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 아이는 이때 a 값의 범위가 0보다 1보다 크다. gx는 상관없지만 a 값의 범위가 0과 1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당연히 1인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반드시 지나는 정점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얘는 정의역이 양의 실수예요.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되겠죠? 뭐 이 정도 뭐 문제될 건 없을 테니까.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지수함수도 점근선이 존재해요. 그렇죠? x축에 점근선이 존재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딱히 큰 의미 부여가 잘 안 돼요. 이제 극한이나 미분 파트에서는. 하지만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녀석의 점근선은 x값의 범위를 좀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할 때 x의 범위를 좀 제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점근선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서 오세요. 머리를 휘날려서 하네. 자연사가 없구나. 그래도 넘어지면 어떡해. 열심히 밟았지. 조심해서 타. 부모님 어제 세워두신다는데 안 일어나셔가지고.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 빨리 일어나는 거래. 이럴 수도 없고, 그치. 애도 아니지. 자, 아무것도 못 먹겠네. 기다려봐. 좀만 참으면 돼. 자, 그래서 x는 0이라는 점근선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아까와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x가 자, 요건 누가 봐도 FA죠? 그렇죠? 요건 누가 봐도 GA입니다. 단 조건이 있죠? 요 밑에 들어오는 이 A라는 녀석에는 제한이 깔려요. 양의 실수죠? 음수는 애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쵸? 자,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A라는 조건에는 양의 실수라는 제한이 깔립니다. 여기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X가 무한대로 갑니다. fx는 이제는 어디로 가죠? 무한대. 설마 이렇게 평행하게 간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올라가는 거 맞아요. 단지 완만하게 올라가지만 언젠가는 올라갑니다. 그쵸? 정근선 아니에요. 여기 정근선 없습니다. 순간에 깔릴 수 있어. 그쵸? 정근선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도 볼까요? 자, 지민아, 얘는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음행무한대가 되겠죠? 이게 조금 혼동이 돼요. 우리가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뻗어나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얘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 아이가 지금 점근선이 아닐까에 대한, 그쵸? 의문이 생기죠. 점근선이 아닐까에 대한. 근데 아니에요. 뻗어나갑니다. 그쵸? 점근선 아니에요. 점근선입니다. 그쵸? 점근선이네. 그래서 지수함수는 좀 달라. 지수함수는 우리가 등비수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친숙한데 이 녀석은 조금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이번 단원의 포인트는 로그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녀석입니다. 애초에 음행무한대로 갈 수가 없죠. 그렇죠? 음행무한대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그 함수의 정의역이 애초에 양의 실수니까. 근데 그러면 0으로 보내보자. 얼마예요? 어디로 향하죠? 1? 음행무한대? 그럼 제가 여기다 음행무한대라고 딱 썼어요. 맞아요, 틀려요? 영어로 안 가요. 안 가요? 네? 영어로 안 가? 영어로 갈 수 있잖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지. 네. 그치? 뭔가 이상한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 민준아, 뭐에서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 우리 극한 배울 때. 좌극한 극한. 그 중에서 얘는 좌극한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표시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애초에 이런 표시 자체가 B 문제 에러인 거야. 당연히 여기 뭐가 붙어 있었어야 돼? 이 표시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비로소 아 0으로 가는 우극한이구나. 우극한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 되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여기도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x가 0으로 가는데 마찬가지예요. 우극한이 됩니다. 그리고 gx가 되면 얘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겠죠. 자, 어렵지 않죠? 자, 근데 로그 함수에서는 이 표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무슨 말이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익숙해지겠지만 로그 함수를 공부하고 있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x가 어떤 값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봐요. 이게 붙어 있어. 그래놓고 얘를 딱 계산했더니 얘가 이거 아니면 이거야. 둘 중에 하나 나왔어. 만약에. 그러면 이 녀석의 의미가 뭘까요? 점근선. 그렇죠.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점근선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점근선이 아니잖아요. 점근선이 아니면 우리 평행이동 배웠으니까 점근선이 아니면 이런 표시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점근선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트릭을 쓴다고 해놓고 딱 그래프가 있는데 점근선이 이 녀석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있어. 근데 여기가 2야. 근데 내가 트릭 쓴다고 x가 3으로 가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얘가 이제 식이 로그에 얼마 정도 해볼까요? 2로 한번 해볼까요? x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평행 이동했으니까 정근선 이렇게 된 건 알겠는데 여기다가 3의 플러스 3의 우극한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 fx를 딱 했어. 근데 애초에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3이 들어가 버리면 뭐가 나와버리죠? 그냥 여기 떠버려. 그쵸? 뭐가 안 나온다는 거야? 이 표시가 나올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 방향이면 혹은 아니면 이게 대칭 이동을 통해서 저쪽 방향으로 옮겨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뻗어나가는 형태에서는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하는 경우에서는 무한대와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고 오로지 점근선에 한해서만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라는 이 발산 표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그 함수의 극한에서 어떤 i로의 우극한이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이런 표시가 나오면 우리는 이 아이를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점근선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이런 표시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특정한 값을 향하면 점근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하나의 표시긴 해요. 정점에 대한 표시니까 근데 큰 의미 부여는 굳이 지금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문제될 거 없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자체가 낯선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에서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구할 수 있다? 극한값들을 구해낼 수가 있다. 자 한번 살짝 예시를 들어볼게요. x가 어디로 갈까요? 무한대로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얼마 나올까요? 무한대가 되겠죠? 이 아이는 우리가 원칙에 따르면 2분의 3의 x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맞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이미 등비수열에서 많이 했죠. 자, 뭐 이런 것들도 나오죠. 뭐 3의 x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의 x 플러스 b 뭐 이런 식이 나왔다고 치자. 얘는 어떻게 되죠? 3으로 가겠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자, 이것도 우린 등비수열에서 이미 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크게 이거라고 해서 차별되거나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한대예요. 뭐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무한대예요, 선생님? 뭐 그냥 무난하게 5의 x제곱 묶어봅시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근데 얘 뭐예요? 0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얘는 무한대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수함수 파트에서는 굳이 하자면 이렇게 하나의 형태를 묶거나 아니면 분모 분자를 나누거나 아니면 이렇게 OX로 묶어주거나 이런 패턴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전에 언급을 했고요. 자, 지수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는 형태가 아닌 이상은 그냥 함수값과 극한값을 동일시해주면 됩니다. 다른 함수하고 똑같죠? 자, 로그 함수에서도 비슷하게 사용이 됩니다. 로그 함수에서도 특별한 차이는 없어요. 단지 정의역이 양의 실수로 좀 제한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범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별한 것들은 이 녀석의 의미다. x의 값이 어떤 특정한 값의 우극한을 구해봤는데 그들의 값이 음의 무한대나 양의 무한대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얘가 점근선이 되겠구나 정도로 생각하는 게 가능하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두 가지 그림이 항상 기억돼 있어야 돼요.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양의 무한대로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안해요. 0의 우극한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음의 무한대로 갔네요. 아,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A 값의 범위가 2보다 크겠구나. 음의 무한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0의 우극한으로 갔어요. 근데 올라간대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A 값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 있겠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가볍게 다시 해야 되는데 외우는 개념은 아니죠. 그냥 그래프의 모양을 일반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조금 느낌이 다른 게 얘 분명히 1보다 큰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증가한다고 느끼는데 0으로 가는 우극한은 당연히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감소하게 나타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0으로 가는 우극한에서는 얘는 원래 감소하는 함수지만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증가한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 정도는 조금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밑에 문제 몇 개만 살짝 풀어볼게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앞에 보세요.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얘 보시면 우리가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세요. x가 어디로 간대요? 2로 간대요. x가 2로 간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죠? 8이 되고요. 로그 2의 8은 얼마죠?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x가 무한대로 간대요. 이제 무한대로 가기 전에 먼저 이 아이들을 로그의 성질 있죠? 로그의 뺄셈은 진수끼리의 뭐예요? 나눗셈이죠? 자, 그래서 얘는 로그 2의 3x분의 3x 플러스 1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에요. 그래서 얼마가 나오죠? 1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로그 2의 1이 나오면서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 제가 이렇게 풀었죠? 제가 처음에 어떻게 풀었죠? x가 2로 가네요. 그러면 이 녀석은 8이 되니까 로그 2의 8은 3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서는 로그의 연산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해서 로그의 연산을 딱 먼저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가네요.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얼마다? 1이 되면서 로그 2의 1은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제가 연산을 할 때 마음대로 했죠. 순서 별로 신경 안 썼죠. 우리가 보통 연산을 한다는 건 초등학교 때부터 정립된 이론이 뭐냐면 대괄호가 있고 중괄호가 있고 소괄호가 나오면 이거 순으로 해야 되는 게 원래 정설이잖아.
그쵸? 근데 제가 이거 처음에 할 때 갑자기 여기 2를 먼저 여기다 적용시켜버렸죠. 로그보다. 그쵸?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로그를 먼저 또 계산했어요. 그다음 마지막에 무한대를 또 했죠. 제가 리미트하고 로그를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쵸? 근데 괜찮아요. 어떤 경우에 괜찮냐면, 자, 이 아이가 양수이고 이 극한값도 음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애초에 거론하지 않아요. 애초에 로그에서는 진수 조건이 뭐예요? 양수예요. 아시죠? 로그의 진수 조건이 양수인 거 뻔히 아시죠? 이 녀석은 애초에 음수로 갈 수 있는 녀석이 아니야. 그쵸? 로그의 진수 조건은, 그렇죠? 이걸 계산한 값이, 아이고, 뭐냐. 계산한 값이 음수로 갈 수 있을 뿐이지, 진수 자체는 절대, 그쵸? 음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양수인 경우에 한해서 우리는 이런 원리가 성립합니다. 외울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런 게 성립해요. 리미트 x가 a로 가거나, 그래서 로그가 들어간다. 로그에 fx가 들어왔다고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대요. 그리고 요 안에 로그 x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온 경우에 우리는 이 아이들을 이 둘의 위치를 바꾸는 게 허용이 돼요. 무슨 말이냐? 로그 밖으로 빼버리고, 야, 나 리미트 먼저 계산할래. 그 다음에 나 로그 할 거야. 이거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로그 나중에 할 거고, 얘 먼저 할래. 그렇게 해서 이건 먼저 구할 거야. 그리고 나서 나 이거 할 거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 꽤 빨리 왔다. 40분밖에 안 걸렸다. 야, 모자 쓰고 뛰어왔어요. 또 그 머리 감고 또 막, 에이, 자,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리미트하고 로그 나왔을 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서로 내외한다.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 좀 전에 제가 할 때처럼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러분 마음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편안하게 접근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에 대한 증명 과정도 대학교 거예요. 우리가 뭐 증명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요. 고등학교 딱 미적분 과정에서는 그냥 로그하고 리미트 극한값은 진수 조건이 여기가 양수인 경우, 근데 어차피 진수 조건은 양수이기 때문에 이들의 값이 양수인 경우에 한해서 이들을 교차해서 연산해도 아무 상관은 없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알고 계시고 그걸 문제에 적용만 시켜주시면 돼요. 단지 이제 로그가, 설마 로그의 기본 연산 모르겠네요. 그쵸? 로그의 기본 연산 다 아시죠? 설마 그런 거 모르시겠어요? 자, 이런 느낌. 자, 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기본적인 내용만 딱 이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제 메인이에요. 자, 이제부터 정신 차리면 돼. 근데 오늘은 별로 안 좋다. 오, 월요병인데 이거 분위기가 좋은데. 자, 이제 무리수 2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어떤 아이가 미적을 공부하다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이거 말할 때 톤을 높이시던데 왜 선생님은 안 높으세요? 나는 원래 톤이 높잖아. 아, 그렇구나. 거기서 높이면 나 삑살이 나. 그래서 안 돼. 하고 스푼 같더라. 어쨌든 그냥 저는 억지로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 아시죠? 얘도 소수고 얘도 소수인데
둘의 발음이 다른 건 아시죠? 그쵸? 지민아 이거 발음 어떻게 해? 소수. 얘는? 소수. 그치. 근데 나는 발음 똑같이 한다. 소수. 맨날 소수 그래서. 중학교 애가 선생님 왜 소수랑 소스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 가면 그러고 말았는데 원래는 해야 되는데 제가 발음이 좀 구려서 자 어쨌든 입니다. 이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녀석을 어떻게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두 가지 버전. 자 x가 0으로 갈 때 이거 식을 외우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보통 우리가 기억을 어떻게 한다? 0의 무슨 꼴? 역수. 더 정확하게는 이제 무한대. 자, 이렇게 하기로 얘기를 했고 이 녀석을 우리가 2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0으로 갈 때는 이 자리가 1 플러스 x의 x분의 1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아이가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마찬가지로 이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 형태가 그러려면 무한대로 가는데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x분의 1이 필요했던 거야. 그쵸? x분의 1이 있어야 무한대분의 1이 되면서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x의 형태가 돼야 얘랑 똑같은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쓸 건 뭐 이걸 혼동될 필요는 없는 거야. 이게 따로따로 외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로그 x가 0을 할 때 1 플러스 x, x분의 1제곱 그 다음에 로그 x가 무한대로 할 때 1 플러스 x분의 1, x제곱 그럼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랑 이게 겁나 헷갈려. 그쵸? 정말 얘네 둘이 역수라는 건 안 헷갈려. 얘네 둘 사이의 관계가 역수라는 건 안 헷갈리는데 얘가 얘고 얘가 얘라는 게 헷갈리기 시작해. 그러면 이게 은근 짜증나거든. 그래서 여기서 던지는 애들이 좀 있어요. 진짜 실제로. 여기서부터 이건 아닌데 미적 잘못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x가 어디로 가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x가 뭐 0으로 가든지 무한대로 가든지 어딘가로 가겠지. 둘 다 가능한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모양이 필요하다는 거야. 1 플러스 0의 무한대 제곱골 1 플러스 0의 무한대 제곱골이 나오면 자연상수 2로 표시하고 얘는 2.7까지만 알아도 돼. 좀 더 그러면 1.718 정도 우리가 3.14 정도 아는 것처럼 2.718 정도 뭐 열심히 외우기는 건 솔직히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뭐 1828, 1828이 한 번 정도는 더 반복된다 정도로만 기억해도 솔직히 기억 필요 없을 거예요. 이 정도. 이거 좀 과한가? 7, 2.7 뭐 이 정도만 조금 기억해 주셔도 돼요. 자, 요거 이제 좀 기억하시면서 그래도 최소한 이게 누구한테서 나타났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좀 좋으니까 이제 몇 명의 수학자를 거쳐서 이 숫자의 정의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몇 명이 거쳐요. 몇 명을 거치면서 이게 점점 정립이 됐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그러니까 처음은 아닌데 가장 그럴싸하게 여기에 최대한 접근한 진짜 요 틀의 거의 완성을 이룬 사람을 우리는 베르누이라고 불러요.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이름이 베르누이죠.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 식을 만들어냈는가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람이 계산을 합니다. 계산. 좀 내려놓으시고요. 자, 무슨 계산을 하냐면 이런 계산이에요. 우리 그 수학 1에 보면은 그 이율 계산하는 거 있었죠. 원리합계, 복리, 단리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걸로 이제 좀 고민을 시작을 한 거예요.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자, 은행에 이자를 집어넣었습니다. 1년이 지나면 100%의 이율이 붙는데요. 엄청 좋은 은행이죠? 부자가 되겠지? 은행에다가 10년만 집어넣으면 1024배의 돈이 불어나. 어떻게든 1년 꾸역꾸역해서 1억만 모아놓으면 10년 뒤에 나는 1024억을 가져. 와, 좋죠? 우리나라는 이런 시절까지는 아닌데 한때 이율이 24%였던 적이 있어요. 은행 이자가. 우리나라. 저 태어났을 때.
어릴 때, 완전 어릴 때. 제가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은행 가서 적금을 부었거든요. 그때 이자가 18%였어요.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이자죠. 이거 거의 뭐 사채 이자거든. 근데 은행에서 이 이자를 줬어. 엄청나죠? 막 돈이 불어나? 5년도 아니라 4년 지나면 2배가 돼버려요, 돈이. 8년 지나면 돈이 4배로 불어나 있고요. 꽤 괜찮았어. 자,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안 했어. 왜? 은행에 넣어놓으면 18%받는 굳이 머리 쓰면서 주식을 해. 그쵸?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제가 돈을 집어넣었어요. 돈을 집어넣어서 1년이 지나면 2배로 불어납니다. 내가 처음에 어떤 1이라는 금액을 집어넣었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2배가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얘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 전체를 반으로 쪼개봤어. 그러면 이자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요만큼에서는 원금에다가 1 플러스 1의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아시죠? 모르나? 복리계산법? 이렇게 해요. 자, 원금에다가 1 플러스 R이에요. 복리계산법이에요. 단순합니다. 원금의 비율 100%,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비율로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였어. 그러면 1 플러스 0.2가 곱해지는 거야. 그럼 1.02가 곱해지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로 나눴거든요. 복리를 6개월 단위로 한번 쪼개본 거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a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근데 한 번 더 해줘야 되죠. 그래서 a 곱하기 마찬가지예요. 어디에다가 1 플러스 2분의 1이 돼 있는 이 상태에다가 다시 또 한 번 더 곱해줘야 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쪼개면. 자, 그 다음에 이걸 4개로 쪼개볼까요? 그러면 요만큼은 처음에다가 1 플러스 4분의 1, 얘는 요거에다가 1 플러스 4분의 1에 이렇게 됐고요. 이거 왜냐면 누적이니까. 그럼 여기는 1 플러스 4분의 1의 세제곱이 되고요. 얘는 1 플러스 4분의 1의 4제곱. 이런 식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계속 때려본 거야. 어디까지 가나 해보자.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 엄청나게 잘게 쪼개질 거라는 거야. 그쵸? 몇 개로 이걸 만약에 n개라고 하면 이런 거 하나가 차지하는 부분이 1 플러스 n분의 1에, 그쵸? n분의 1 형태 되는 건 아시죠? 쪼갤 때마다 이렇게 됐으니까 n분의 1에 몇 제곱이 돼요? 1 플러스 n분의 1에 n제곱 꼴이 되겠다는 걸 알아낸 거지. 그쵸? 이거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결국은 이렇게 쪼개다 보면 n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러면 자,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자, 1 플러스 n분의 1에 n제곱이라는 값이 있겠더라. 근데 내가 만약에 처음 값을 1이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근데 이게 누구의 정의예요? 무리수 2의 정의였던 거죠. 그쵸?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어요? 그냥 흘려들어.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뚱 떨어진 건 아니라는 거야. 복리계산법에서부터 만들어진 형태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생각과는 다르게 선생님 이렇게 잘게 쪼개버리면 이게 뭐 이자가 붙겠어요? 근데 이렇게 잘게 쪼갰을 때 실제로 이렇게 한 방으로 갔을 때 나오는 이자인 2배보다 더 큰 2.718배의 이자가 붙더라는 거야. 이제 그걸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걸 이제 2라고 하기로 했는데, 물론, 이거의 원천적인 생각은 또 다른 사람이 이런 걸 계산해 본 거야. 로그라 했죠, 로그. 우리 상용로그표 있죠? 이거는 뭐 깊이 몰라도 돼요. 상용로그표 안에 존재하는 로그의 숫자들을 보면은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연관성이 있더라는 걸
또 어떤 수학자가 알아낸 거야. 근데 거기서부터 착안해서 로그 안에는 어떤 비율 관계가 존재하더라. 근데 그것들을 이제 요 사람이, 요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을 해온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약간 가설을 세운 거지. 그걸 이 사람이 좀 일반화시켜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연상수 2라는 녀석의 그 틀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거의 정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오일러라는 사람이 뭐 한 스푼 붙여. 오일러는 어디서 들어오셨죠? 그 사람이 좀 더 체계화시키긴 한 것 같은 한 건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 아이가 만들어졌다. 그냥 이렇게 알고 흘려버리시면 돼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도 밑도 끝도 없는 건 아니고 뭔가에서부터 탄생하긴 했다. 근데 그게 뭐의 개념이었다? 이자를 1로 놓은 복리 계산에서의 그 단계를 이제 n으로 잘게 쪼갰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 우리가 흔히 적분할 때 n으로 잘게 쪼개잖아요. 그런 의미랑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그냥 그런 것보다 하시면 돼요. 여기는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연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만요. 문제가 없네. 한번 이거 한번 잠깐 봅시다. 몇 개나 좀 해볼게요. 한번 볼까요? 얘는 항상 우리는 이 아이가 0이 되는지 확인하고 0 되는 거 맞죠? 이 아이가 요 아이의 뭐가 돼야 돼요? 역수가 돼야 되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안 되면 형태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얘를 역수로 만들기 위해서 2가 필요하죠. 그래서 곱하기 2가 추가돼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서 요만큼에서 2가 됐으니까 거기에 2제곱이 붙어 있으면 되겠죠? 자, 이쪽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여기인데 선생님 얘 1 플러스라면서요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0으로 가잖아. 0은 부호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을 1 플러스 마이너스 3x 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1 플러스 0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3x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요만큼 묶어서 뭐가 된다? 2가 되고 마이너스 세제곱. 물론 어떻게 써도 되고요. 2의 세제곱분의 1 써도 되고요. 상관없죠? 자, 이런 느낌이고. 자,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번 볼까요? x가 무한대로 간답니다. 1 플러스 루트 x분의 1이에요. 자,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무한대분의 1이니까 0 되는 거 뻔히 보이시죠? 근데 얘가 얘랑 무슨 사이? 역수 사이여야 돼.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돼? 2분의 1제곱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곱하기 2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요만큼이 뭐가 되고 2가 되고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제곱.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죠.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은 좀 필요해. 그쵸? 이런 연습은 필요한데 그냥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항상 우리는 틀만 기억하자. 얘가 0이냐 무한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1 플러스 0의 무한대 꼴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역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이 녀석을 E라고 부르고 그 틀에 맞춰서 얘를 변형하는 건 힘드니까 얘는 변형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어려우니까 이 아이를 변형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형태 꼴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거기에 추가된 녀석들을 여기다 붙여주시면 된다. 이 정도로 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걸 이제 좀 더 응용한 녀석이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에 이제 2라는
실질적으로 E라는 이 아이를 이제 적용을 시킬 건데 정말 중요해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초등학교 보면 초사 때 수포자가 발생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수포자가 되는 시기가 초사예요. 초사에 뭘 배웠죠? 수학의 혁명. 혁명까지는 아니고 항상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돼. 분수를 배워요. 분수를 배우면서 상당수의 아이들이 수포자가 된답니다. 이건 이제 EBS 하는 얘기예요. 교육방송에서 전문가들이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포기를 고민하는 시기가 분수를 배우는 4학년 시절이래요. 자, 근데 미적분을 딱 선택한 아이들이 처음으로 미적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뭐 자연상수 2도 그렇긴 하지만 물론 어차피 특기지니까 처음으로 이 미적분을 한 거에 대한 선택에 후회가 오는 시기가 요 시기예요. 요 시기야. 좀 이따 보면 알 거야. 헷갈려. 되게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에라 모르겠다 외운다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외우기 시작하잖아요. 미적분이 외울 거 진짜 많아요. 밑도 끝도 없이 모든 걸 외우기 시작하면요. 아까 자연상수도 밑도 끝도 없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답도 없어요 진짜. 미적분은 그럼 답이 안 나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외울 게 아니고요. 적정 수준으로 쪼개서 외워야지 추려서 외우지 않아도 될 것들은 어떻게든 이해하고 넘어가고 틀을 기억해야 되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다 외우면은 정말 답 없습니다. 정말 답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 5분만 쉬었다 갈게요. 여원이가 지금 졸려. 이 상태로 들어가면 안 돼요. 맨정신으로 지금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5분만 쉬었다가 정신 차리시고 요거 들어가도록 할게요. 쉬었다 갑시다. x 2분의 1의 그 지수에다가 1을 못하고 있는데도 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지수에다가 어디 그 x 2분의 1승에다가 2분의 1승을 1을 곱하고 있는데도 2의 제곱인 거예요 그냥? 미안해. 이거 아니야. 소리. 잘못했어. 자,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 2분의 1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루트 x가 만들어져야 돼. 근데 루트 x를 만들려면 뭐가 곱해졌어야 되죠? 루트 x 루트 x가 하나 더 추가돼야 돼요. 그쵸? 제가 예시를 좀 잘못했어요. 이건 좀 잘못했고 요렇게 해서 얘가 이제 2가 되는 거고 2의 루트 x제곱이 들어가. 그러면 얘는 아직은 배우지 않았어. 미안해. 자, 2의 무한대꼴이 되겠죠. 무한대꼴이 되면서 얘는 결국은 무한대꼴로 가게 돼요. 요건 내가 예시를 잘못했네. 나중에 배워요. 아무 의식이 흐름 없이 가요. 이런 느낌 해보시면 돼요. 좋은지. 이건 뒤에 나오는데 내가 너무 땡겨왔네. 자, 볼게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자연 로그에 대한 존재예요. 자, 그냥 용어입니다, 용어.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2라는 암을 배웠어요. 로그 아시죠, 로그? 로그에서 우리가 보통 로그 A의 뭐 X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 밑을 제가 2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어차피 이 녀석은 상수기 때문에, 그쵸? 상수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1 아니죠? 2.7이니까 요 안에 밑으로 들어갈 자격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쵸? 자, 뭐 이렇게 X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고 치면 뭐 이것도 자, 이 경우에서는 우리는 이 아이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L, N 이렇게 표현하기로 그냥 약속이야, 약속. 우리가 왜 선생님 왜 특별 취급해요? 선생님들께 물어보세요. 특별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초반에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얘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게 될 텐데 얘를 굳이 이렇게 바꿔놔. 이거 선생님들께서 하신 거라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얘를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기로 한마디로 ln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듣기로는. 자, 얘를 너무 유명하거든요. 왜냐면 미분 적분에서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로그 함수의 미분에서는 얘가 없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만큼 활용도가 거의 상형 로그의 상형 로그 아시죠? 우리가 미치 10인 로그 이 녀석은 10을 생략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이거에 거의 필적할 정도로 중요한데 근데 그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생략하고 싶은 거야. 생략하고 싶은데 그냥 생략해버리면 우리 상형 로그가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얘는 좀 특별하게 ln으로 표시하지 않았을까라고 보통 사람들은 추측을 해요. 자, 어쨌든 lnx로 표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linx 아니고요. lnx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ln이 있고요. 우리가 처음에 로그를 배울 때 이 두 가지를 처음에 언급합니다. 로그에서. 얘는 얼마가 되죠? 0. 얘는 얼마가 되죠? 이건 우리 로그 처음 배울 때 입문 과정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ln1과 ln2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얘는 얼마가 나오죠? 얘랑 똑같은 거야. 그렇죠? 단지 우리가 로그를 저렇게 기호상으로 표시할 뿐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 0이 나오는 게 마찬가지죠. 자, 여기도 볼까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얘는 당연히 얼마예요? 1 되는 거 맞죠? 그래서 ln1은 0이고요. ln2는 1이구나. 그냥 그런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헷갈리기는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lnx로 표현되는 이런 로그를 우리는 상용 로그와는 다르게 우리가 사용한 이 녀석을 우리는 자연상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로그를 우리는 자연 로그라고 불러요. 이건 용어입니다. 그래서 lnx, ln은 우리가 자연 로그구나. 이 정도로 조금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이 ln이라는 자연 로그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연산은 똑같거든요. 로그의 성질 그대로 똑같이 사용해요. 단지 뭐가 다를 뿐이야? 밑에 2가 고정이 될 뿐이라는 거. 이 녀석만 조금 기억하시고 이제 이거에 맞춰서 문제들을 풀어갈 텐데 선생님 왜 굳이 이렇게 해요? 나중에 알아요. 이게 없었으면 큰일이 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냥 단순한 로그의 연산이나 성질들 같은 거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냥 로그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ln 2의 x제곱이 있어요. k제곱. 그럼 얘는 뭐예요? k ln 2. 근데 ln이가 얼마였어요? 1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k.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쵸? 자, 만약에 ln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a에 뭐 플러스 ln b가 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여러분 원래 하시던 대로 a하고 b를 덧셈에 하면 어떻게 되죠? 둘을 곱하게 되겠죠? 둘을 나누게 하시면 ln b분의 a라는 표현을 쓰게 되겠죠? 그냥 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그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문제 푸시면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냥 로그라고 생각하는 자연 로그를 가지고 네 가지의 공식이라면 공식이 등장합니다. 자, 좀 보세요. 앞에 보세요. 책 보실 필요는 없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무조건 외우시는 거예요. 근데 굳이 안 외우셔도 되는 수준까지,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수준까지 이르러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거 외우는 게 굉장히 헷갈리긴 해요.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면 자, 하나씩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요런 녀석이 있어요. x가 0으로 간대요. 그래 놓고 갑자기 ln 1 플러스 x를 이렇게 하면 얘가 1이 나온다라고 한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자, 이 아이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ln이 로그예요. 로그니까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합니다. x가 0으로 가고 요거 x분의 1이니까 x분의 1 그리고 ln 1 플러스 x라고 표현하는 거 가능하죠? 자, 그러면 얘를
로그의 성질에 의하면 얘가 어디로 올라와요? 로그 위에 진수의 지수로 올라오는 거 가능하죠. 그쵸? 로그의 성질이야. 그럼 얘는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겠네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 가능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녀석과 이 녀석입니다. 그쵸? 아까 이거 뭐 만들던 녀석이죠? 이 만들던 녀석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 거야? ln 2가 된 거죠? 따라서 얘는 얼마?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형태를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x분의 1이 지수에서 앞으로 튀어나온 녀석이라는 거, 얘가 로그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표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밑에 거 한번 해볼게요. 3번으로 갑니다. 2번 아니고요. 3번이에요. 3번으로 가보시면 이제 이런 녀석이 들어옵니다.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이번엔 자연상수를 그대로 썼네요.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일단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의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 녀석의 풀이 한번 해볼 건데, 자,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를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생각한 건 모든 수의 영제곱은 1이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꼴이에요? 0분의 0꼴이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았지만 분모도 뭐가 되고요? 0이 되죠. 여기에 x에 0 들어가면 린 1이죠. ln 1. 무슨 소리냐? ln 1이죠. ln 1은 어차피 0인 거 아시죠? 그래서 얘도 0분의 0꼴이기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0분의 0으로 바로 답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바꾼 것 뿐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0분의 0꼴이에요. 0분의 0꼴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되죠? 0이 되는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한마디로 x가 사라져야 되는 거야. 0이 되는 x가. 근데 이 아이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을 t라고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t였어. 그럼 이거 차근차근 보시면 이거고요. 맞죠? 그쵸? 마이너스 1 이항하고 2를 밑으로 보냈습니다. 로그로 바꾼 거죠. 지수를 로그로. 그래서 얘가 밑으로 넘어가면서 원래는 x가 로그 2의 1 플러스 t가 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ln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얘는 이렇게 바뀝니다. 리미트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이렇게 바뀌어놓고 봤더니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아. 단, 우리 여기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t로 바꿨거든요. 그쵸? 이렇게 바꿔놓으면 x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그럼 얘는 1-1이니까 0으로 가죠. t도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를 x 대신에 t라고 쓰는 거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얘랑 저 앞에 썼던 쟤랑 무슨 사이예요? 역수 사이예요. 그쵸? 얘랑 x하고 t만 바뀌었을 뿐 역수 사이 맞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역수지만 어차피 얘는 얼마가 나왔어? 1 나왔죠? 얘는 결과적으로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ln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1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얘네 둘은 친구관계야. 그쵸? 거의 연계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 두 개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그 모체가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조상님이야, 조상님. 이게 기본이고요. 이건 활용이거든요. 이게 머릿속에 없으시면 여기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만큼은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다시 한번 갑니다. 이 녀석은 이렇게 표현하기로 되어 있는 이 녀석은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극한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x분의 1을 진수의 지수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상수를 만드는 표현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1을 만들고 ln 2가 1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자, 이쪽 마찬가지입니다. 0분의 0꼴이에요. 근데 지수와 이 녀석을 약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인수분해도 안 되죠. 그래서 이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t라고 치환합니다. 그러면 2의 x제곱 t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밑을 넘겨서 로그로 바꿔줬습니다. 로그 2가 ln이죠. 그래서 자연 로그가 됐으니까 1 플러스 t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놓고 식으로 돌아와 봤더니 자 분모가 ln 1 플러스 t가 되고요. 분자는 t가 됐습니다. 근데 이 녀석의 역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풀이 패턴을 똑같이 가져가면서 역수의 형태로 표현되는데 어차피 ln 2가 1이니까 당연히 1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이 형태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이것만큼은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이거는 뭐 타협점이 없어요. 이건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이 녀석 자체가 그냥 종이에다가 한 10번씩만 써봐. 외웠어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쵸?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형태 자체도 크게 익숙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ln이 갑자기 로그 얘기로 바뀌었어요. 자, ln을 갑자기 로그 얘기로 바꿔놨고요. 이쪽에서는 얘는 똑같습니다. 근데 2를 갑자기 a의 x제곱으로 바꿔놨죠. 방식은 동일해요. 2가 들어갈 자리에 a를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2는 아니에요. 2가 들어갈 자리에 a를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 똑같거든요. 원리는 이 녀석과 동일한 패턴으로 따라가요. 그렇죠? 동일한 패턴으로 따라가는데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가는 건 똑같잖아요. 어차피. 그리고 여기가 2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로그 이런 식의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맞나요? 자, 그쵸? 여기 상태에서 x분의 1이 올라가는 것까지 똑같고 1 플러스 x의 x분의 1과 리미트 이 녀석이 결합돼서 b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로그 a가 살아있어요. 아까는 이게 ln 2가 1이니까 이렇게 바로 없어졌지만 여기는 아직 없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자, 이 녀석이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 있네요. 이유는 로그의 밑변환 공식이에요. 밑변환 공식에 의하면 이런 함줄 있죠. 이 아이와 이 아이를 서로 위치를 체인지하고 싶으면 역수가 되면서 ln a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로그 2의 a니까 그거분의 1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이게 좀 짜증나는 거야. 갑자기 역수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쪽 볼게요. 원리는 동일합니다. 당연히 동일하겠죠. 방식도 똑같습니다. 저기서 a의 x-1을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자, x가 0으로 갈 때 당연히 t도 어디로 0으로 갈 겁니다. 또한 이 녀석에 의해서 a의 x제곱은 1 플러스 t가 될 거고요. x는 로그 a의 1 플러스 t가 됩니다. 방식은 똑같네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여기 이미 써있죠.
그쵸? 요 녀석과 저 녀석은 완전히 역수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애초에 여기서도 역수라는 거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쵸? 요 녀석에서 나오는 이 최종적인 결과가 여기서는 어떻게 역수로 등장을 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방식은 되셨나요? 자, 다시 요 녀석이 요 녀석과 있어. 요 녀석이 역수 사이잖아요. 요거랑 요거랑 서로 역수 관계죠. 역수 관계니까 얘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녀석은 결과적으로 얘네 A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되겠죠. T가 0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이게 T인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잖아요. 억지로 쓰다 보면. 그러면 이 아이는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할 거고, 그러면 이 녀석이 저렇게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 아이의 연산을 통해서 얘는 A라는 결과값이 만들어지게 된다. 뭐 이런 느낌인데 차분하게 한번 음미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익숙해지기만 하면 너무나 막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근데 익숙해지기 전까지 굉장히 짜증나긴 할 거거든요. 자, 뭐가 짜증나냐면 헷갈려요. 우리는 약간 얘를 메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 쭉 계산해 봤을 때 나오는 값이 ln2거든요. 그 얘는 ln2분의 1이에요. 의미가. 얘는 ln2가 나오고요. 얘는 ln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생각은 얘가 정상이고 얘가 역수인데 이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역수가 나오죠. 거기서 조금 혼동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자기가 스스로 이제 제어를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틀은 비슷합니다. 어디만 바뀌었냐면 여기만 바뀌었어요. 자, 이 자리. 그쵸? 여기하고 여기, 여기하고 여기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죠. 이렇게 바뀐다는 거, 요 녀석이 그대로 사용이 된다는 거.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공식이기 때문에 이 공식에 익숙해지기 위한 연습 과정이 필요하죠. 그 연습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증명 방법 보시듯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얘는 그냥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끌어올린 다음에 쭉 정리했고요. 요거는 치환한다. 치환해서 정리하시면 얘네들은 서로 항상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다. 그러니까 하나를 기억하면 나머지는 역수 관계에 있다라는 거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요것들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여기 밑에 보면 이게 여기 나오면 좀 오히려 헷갈릴 텐데 그냥 나중에 배우는데 적분하잖아. 적분. 우리 미분하면 당연히 적분하죠. 적분할 때 넓이가 자연 로그 x로 표현된다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도 계속적으로 이 아이가 활용이 될 거예요. 이게 아니면 연산이 진짜 복잡해져요. 그나마 이 자연 로그를 쓰기 때문에 연산이 그래 좀 깔끔하게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쭉 진행이 되고 이건 지금 하진 않을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냥 잠깐만 보세요. 보고 그냥 넘어갑니다. 여기는 우리가 굳이 지금 자연 로그라는 녀석을 만들어냈거든요. 그쵸? 자연 상수와 자연 로그를 만들어냈는데 그 이유가 요거 보시면 너무 명확해져요. 우리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지수하고 로그도 미분 적분을 해야 되거든. 근데 눈으로 그냥 보세요.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2의 x제곱을 미분했죠. 변화가 없죠. 그쵸? 자, 여기 또 볼게요. a의 x제곱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지수함수죠. 지수죠. 얘를 미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뭐만 달라붙었어요? lna가 붙었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지수함수를 미분하려면 얘가 없으면 안 된다네요. 그쵸? 지금 설명은 안 할 겁니다. 지수함수 미분하면 무조건 lna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로그가 없으면 지수함수를 미분하는데 굉장히 골머리를 썩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는 조금 기억하시고 저기 여기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lnx를 미분하잖아요. 그게 친숙한 녀석이 나왔죠?
그쵸? 우리가 좀 전에 설명은 안 되는데 머리 헷갈릴 텐데. 자, 여기 있었죠? 여기서 사용했던 그래프가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의 그래프였어요. 그 녀석이 넓이를 구할 때 넓이가 갑자기 lnx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왜 그래요? 다음 시간에 배워요 이거는. 자, 여기 보시면 이 녀석의 적분이 이 녀석이에요. 부정적. 그쵸? 우리가 그 정적분 할 때 배웠잖아요. 넓이 구할 때 부정적분해서 정적분해서 계산하듯이. 자, 그래서 요 녀석을 미분하면 얘가 되고요. 이 녀석을 적분하면 요 녀석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로그 AX 있죠. 우리가 지수함수 미분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로그도 미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로그 미분할 때 또 누가 등장해요? LNA가 등장하죠. 그쵸? 지수함수 미분할 때도 LNA가 등장하고요. 로그 함수를 미분할 때도 LNA가 등장합니다. 둘의 역할은 역수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주셨죠?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LN이 없으면 미분 적분 자체가 거의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우리 고등학교 교육 과정 수준으로는 불가능해요. 지수하고 로그는 무조건 자연 로그를 쓰지 않으면 미분 적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만들어낸 사람들한테 감사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냥 그런 얘기였고요. 자, 이걸로 살짝 문제 몇 개만 살짝 건드려 볼게요. 자, 책에 보시면 지금 130페이지에서 133페이지에서 문제 몇 개만 살짝 볼게요. 이거는 그냥 풀어보라고 하면 되게 머리 아파하더라고요. 보통 아이들이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앞에 보세요. 자, 이것부터 하나씩 볼까요? 자, 요 녀석 볼게요. 이 아이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공식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미분계수 도함수 계산할 때 보면은 그 틀이 있었잖아요. h가 뭘로 가요? 기억하시려나? 여기다 뭐 쓰죠? 여기다 뭐 썼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다 뭐 썼어요? 0. 여기다 뭐 썼죠? H 마이너스 H 플러스 H 마이너스 H 플러스 H 네? 플러스 H 이거였나? 맞아요? 맞아요? 또 오래됐죠? 그쵸? 자, 이때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요거 일치시켜줘야 된다는 거 배웠죠? 기억나시죠? 얘네들 무조건 일치시켜줘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얘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적절한 수를 곱하고 나누고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을 쓸 겁니다. 자, 준호나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자, 여기 보시면 이 공식상에서 얘하고 얘가 지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하죠? 2가 필요하죠? 그러면 당연히 얼마가? 곱하기 2가 추가된 상태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 나이의 값이 얼마야? 1이었어. 그럼 거기다 2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쪽 한번 가볼게요. 얘는 누구를 썼어요? 지금 요 녀석을 썼습니다. 자, 보시면 똑같아야 돼요. 얘네들이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다르죠? 그렇죠?
여기 2를 곱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이 2가 곱해져 있겠죠? 그럼 얘는 똑같이 얼마가 나올까요? 2라는 값이 나오는 게 맞죠? 요만큼이 얼마였습니까? 1이었으니까. 자, 이쪽 한번 가볼게요. 이쪽은 지금 이제 요 녀석을 사용을 합니다. 그쵸? 요거 볼게요. 우리가 여기가 똑같아야 돼요. 여기 2가 곱해지고 여기 2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만큼이 얼마였어요? ln a분의 1입니다. 1이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ln일 때랑 로그일 때는 다릅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ln 얼마? 3분의 얼마? 2라는 값을 가집니다. 맞나요? 자, 이쪽 가볼게요. 얘랑 여기랑 같아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녀석은 지금 lna로 표시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ln 얼마? 요게 a야. 그쵸? 이게 a죠? 그래서 3 그리고 요거 2가 곱해졌으니까 2는 여기다 쓸 수는 없으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틀 맞추기 해보라고 해도 됐을 뻔 했는데 내가 너희들 못 믿었나? 자, 개념폭 위에 거 두 개 다 뭐예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개념폭 위에 거 하는 김에 133페이지에 1번에 1번 민준아 답 얼마예요? 0이죠. 그렇죠? 왜냐면 4분의 3의 x제곱이니까 0이죠. 자, 그 다음에 여원아 2번의 답은 얼마일까요? 1. 그렇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예림입니다. 내가 처음에 너무 막 그렇겠나? 설레발치나? 요 작업은 이것만 잘하잖아요? 이것만 머릿속에 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들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헷갈리니까.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보통 힘들어하는데, 자, 문제 한번 같이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그냥 실수 로그함수의 극한인데, 빠르게 가볼게요. 자, 이 아이, 줄어나. 얼마죠? 얼마? 1 나오는 거 맞죠?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동현아, 이 아이 얼마 나올까요? 3이요? 3? 예. 왜 3일까요? 저 3x 밖으로 빼낸다. 어. 빼내면 어. 안에 있는 게 어. 0이어가지고 어. 1이어가지고 계산나. 아, 그래요? 오리. 민준이도 그렇게 생각해? 동의하세요? 3이다에 3을 밖으로 꺼낼 수가 없거든. 3x. 왜냐면 지금 동희 너가 뭐랑 착각한 거냐면 요거랑 착각한 거야. 요거는 3x를 밖으로 꺼낼 수가 있잖아. 근데 얘는 갑자기 x분의 1이 지금 얘를 묶고 있어요. 그럼 3x를 밖으로 어떻게 꺼내? 미리? 미리 꺼내요. 그래. 지민이도 동의해? 3x를 밖으로 꺼낸다. 가르치고 하면 되지 않나요? 가르치기 어떻게 해? 그러니까 x분의 1이 제일 밖에 있고 그 다음에 3의 x 제곱을 한 다음에 가르쳐야죠. 동민도 이 얘기였어? 3을 x제곱 해놓고 그 안에서 1 플러스 3분의 2의 x제곱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네, 알아서 살짝까지 알아들었어야 돼. 그치? 자,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됐으니까? 0이 됐으니까 근데 1이다? 그러면 결국 3의 x제곱밖에 안 남았네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얼마예요? 3의 x제곱에다 x분의 1 쭉쭉 했으니까 얼마? 3이라는 값 만들어지면 되겠죠?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옆에 거 가봅시다. 자, 이 녀석. 뭐부터 진행할까요? 로그의 성질부터 한번 활용해 볼게요. 로그 3이 있으니까 여기 x가 있고요. 여기에 이 녀석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우나 얘는 얼마가 될까요? 자, 먼저 얘 얼마죠? 2. 그러면 로그 3에 2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한번 볼까요? 이 아이를 봤더니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로그 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4랑 x 마이너스 2는
분수인데 애초에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은 x 플러스 2라는 형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뭐 x가 2로 갔으니까 우린 자연스럽게 얼마?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여기는 그냥 극한 파트이기 때문에 자, 이건 한번 잠깐 봅시다. 민준아, 극한값 얼마죠? 1이죠. 지민아, 1만 있을까? 범위 나눠서 범위를 나눠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 밑에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뭐 2나 3이나 이런 숫자가 있었으면 1이 되는 게 맞아. 근데 이 경우는 뭐야? a의 값이 얼마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한정으로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근데 범위를 딱 보아하니 양수라는 표현과 1이 아니라는 표현만 있을 뿐 1보다 크다라는 확정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a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준원아, a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었어. 그럼 이 녀석의 극한값은 얼마가 될까요? 0. 그렇죠. 왜냐면 0, 0으로 들어갈 테니까. 자,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영원아 여기 봤더니 A도 양수, B도 양수라는 표현이 있네요. A도 양수, B도 양수라는 표현이 있어. 아까 동현이가 대답을 했었던 이 녀석도 비슷한 녀석이네요. 그쵸? 아까도 이렇게 했을 때 동현이가 묶어서 샤샤샤샤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이라는 값을 알아냈거든. 그러면 얘는 얼마나 나올까요? 그냥 A라고 쓰면 될까요? 됐나 내가? 너무 빨리 갔나? 지금 A라고 쓰면 될까요? 네. 돼요? 네. 언니들 동의하세요? A라고 쓰면 돼요? 왜 B는 안 될까? 선생님 얘 무한대로 가잖아요. 무한대면 1은 0이잖아요. 0이면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잖아요. A야 A야. 1은 왜 안 돼? 생각해봐. 1은 왜 안 돼? 무한대 주고? 그쵸. 이 녀석의 값이 0보다 큰 건 알겠어. 0보다 큰 건 알겠는데 지금 얘가 무한대잖아요. 그쵸? 우리 무한대 0제곱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네요. 그쵸? 무한대 0제곱 이런 거 배운 적 없잖아요. 무한대 0제곱이 뭐야? 선생님 무한대도 어쨌든 양수잖아요. 양수니까 1제곱 하면은 0제곱 하면 1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원리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라야지. 그쵸? 그런 원리입니다. 그쵸? 자, 잘하셨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이제 1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자자자자 한번 가봅시다. 돌아가면서 가볼게요. 준원아 이렇게 바로 돌아가면 좀 힘들어하려나? 요거는 써야지. 준원아 뭐가 문제야? 얘가 문제지. 얘가 원래 어떻게 돼 있었어요? x분의 1이 됐었어야 되겠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x분의 1 곱하기 x의 제곱으로 바꿔주는 게 맞겠죠. 맞죠? 그러면 얘는 거쳐가자. 일단 이만큼이 뭐가 돼? 2에 뭐예요? x 제곱 요런 꼴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0의 제곱은 얼마예요? 몰라. 진아 0의 제곱이 존재해요?
존재하는 숫자예요. 어? 0? 우리 지수 배울 때 밑에 0 들어가는 거 돼요, 안 돼요? 없습니다. 0의 제곱은 존재하지 않는 숫자예요. 애초에 0의 a 제곱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쵸? 뭐 때문에? 0 나누기 0을 표현하는 방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 법칙에서 이 녀석이 실수가 되는 그 시점부터는 더 이상 여기엔 0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여기에 정수가 유리수가 되는 시점부터는 0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괜찮아요. 0이 아니고 0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니까. 그쵸? 약간 편법을 쓰는 거지. 0으로 가까이 다가간 숫자끼리의 곱은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래서 2의 0제곱이 됐어. 그럼 얼마? 1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표법을 쓰는 거야.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영원아, 얘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형태를 보아하니 다른 것들은 다 구색이 맞았는데 여기가 문제네. 여기 B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치?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뭐 해줘야 돼? 1 곱하기 2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얼마냐면 질문하고 내가 다 써버리네. 저 2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지민아, 얘도 요걸 구색을 그냥 한 말 안 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승. 어? 2의 마이너스 2승.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붙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또 추가가 돼야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자, 민준아, 이 녀석은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루트 2? 그렇죠?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 2 이렇게 표현해 준 거야. 그렇죠? 왜냐면 이게 역수가 되려면 요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곱하기 2가 돼야 되는데 뭐 이상한데? 루트 2 이렇게? 맞아요? 2제곱 어? 2의 제곱 이거? 이거 아래 알까? 그래요? 그래서 헷갈리죠? 여기 2가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곱하기 2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근데 뭐 나중 되면 뭐 이거 다 익숙해져요. 익숙해지고 그런 관계 맞추면 되는 거니까. 자, 보자.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로 바로 갈게요. 이게 3번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했었던 공식을 당연히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기억하고 있겠지? 있으려나? 자, 한번 해볼까요? 자, x가 0으로 갔어요. x분의 fn 1 플러스 x는 기억하시는 분, 이거 얼마 나왔었어요? 아까 이거 얼마 나왔었죠? 기본은 다 얼마였어? 1. 자, 이런 녀석도 있었어요. x가 0으로 간대요.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얼마? 좋아요. 오, 똑똑한데? 자, 이거 활용 버전. x가 0으로 갔어요. x분의 제곱 이거 얼마였죠? 오, 좋아요. 그러면 이건 얼마였죠? 동민아, 너 기분이 좋다? 이 정도면 기분이 좋지? 그럼 얘들 이상한 거지? 기억 못하는 얘들. 아니야?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정신 차리고 봅시다. 첫 번째부터 갑시다. 형태, 위치, 형태 기억하
기억하시면서 요 녀석 한번 가볼게요. 요 녀석은 얘만 아니었잖아요. 그쵸? 딱 요 녀석이죠. 그럼 얘가 있었네. 식은 이렇게 되겠죠? 얘를 구색을 맞춰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얘를 구색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5가 필요해요. 그럼 당연히 5가 곱해지겠죠? 그럼 답은 얼마가 될까요? 요만큼이 1이었으니까 얘는 얼마? 5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준원아 정신 차려야 돼. 자 이쪽 한번 가볼게요. 바로 갑니다. 이 녀석은 이제 요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3이 있으니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3이 또 필요합니다. 곱하기 3이 있겠죠. 자 요만큼이 뭐였어요? ln 요거 2분의 1 곱하기 3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쪽 가볼게요. 자 준원이가 피곤하니까 준원아 이거 얘기해보자. 가보자. 여기 3이 있어. 3x가. 그럼 여기도 똑같이 3x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얘를 3x로 바꾼 대가로 몇 분의 몇을 곱해주셔야 돼요? 2분의 3을 곱해줘야 되겠죠? 알아서 제가 정리했어요. 그냥 3, 3 약분대의 원상복귀 될 테니까 그러면 요만큼이 얼마였는데 1 거기에 2분의 3을 곱했죠. 자,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지민아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 x 플러스 2가 필요하네. 그럼 여기도 뭐가 필요해? 4 왜 4가 필요해 여기서는? 2의 2제곱 해서 2에 2제곱 2제곱을 생각해서 그래요? 아니 그 x에다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중에 4 곱한다는 얘기였는데 아 나중에 4를 곱한다고요? 네. 이렇게? 그 지금 x 플러스 2에서 2가 좀 거슬리니까 그냥 나중에 4를 곱하는 걸 빼가지고 2 아 나중에 4를 곱하는 걸 빼가지고 네. 너 시골 출신이니? 네? 난중에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어? 네? 난중에가 무슨 말이야? 민주야 난중에가 무슨 말이야? 나중에. 아 나중에 그 난중이라고 그래? 너 시골 사람이니? 주변에 누구 난중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 있는 것 같지? 네. 너가 스스로 그걸 만들지 않았을 거고 사투리야. 주변에 사투리 쓰시는 분이 계시구나. 근데 내가 너무 친숙해. 난중이가 전라도 사투리거든. 난중이가 전라도 분이죠 주변에. 엄마 아빠 둘 다 전라도 사람. 아 그렇구나. 어쩐지 내가 너 어머니랑 전화 통화하는데 되게 뭔가 약간 친숙한 억양의 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봤던 그 친숙한 그 억양이 느껴져서 전라도 사람이거든. 전라도에서 고등학교까지 살아다가 올라간 거라서. 자 보시면 이거를 여기를 2로 바꾸려고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갑자기 여기에 x가 갑자기 남잖아요.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머리를 좀 굴려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4 곱하기 2의 x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4, 4를 눈으로 보고 4를 먼저 끄집어내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만큼 4 곱하기 ln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응용이에요, 응용. 자, 지금 3-1번 있죠? 지금 풀어봐. 또 숙제를 내주면 너희 안 풀 거니까 지금 머릿속에 좀 더 꾸겨 넣어야 될 것 같아. 자, 3-1번 지금 풀어보세요. 숫자 바꾸기입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각인을 시켜요. 헷갈리시는 분은 요거 보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쪽에 써있네.
38페이지 접근 방법이라고 해서 써있네요. 중간 좀 윗부분에. 그거 보시면서 참고해서 하시면 돼요. 결국 얘도 연습이니까. 그래서 얼마나 착해. 너 헷갈릴까봐 스타일을 거의 똑같이 숫자만 바꿔놨네. 지금 잘하네. 스르륵 스르륵. 내가 인형을 인질로 잡았어. 요 자리에 오게 되니까 다음 시간에 그 아이 인형 한 명을 인질로 잡았어. 여기 밑에 그거 생겼더라. 인형 뽑기? 그치? 인형 뽑기가 사기예요, 사기. 그거 사기잖아. 그거 조절하는 거 가능하지? 맞아요. 이거 악력 조절하는 거 가능하다. 예. 프로그램으로. 그래갖고 적당히 떨어지도록. 그거 프로그램으로 적당히 떨어지도록 그 악력을 조절하는 게 가능해. 그래가지고 다 와서 떨어지게, 다 와서 떨어지게. 그러다 몇 번 시도하면 한 번 성공하는 진짜. 이런 느낌. 야, 진짜 인형 뽑기는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희대의 사기꾼. 초등학생들, 초중등생들이 막 애들 등쳐먹고 잘 사나 보자. 자, 되셨어요? 잘 모르겠는 거. 민준아, 잘 모르는 거 있어요? 몇 번? 3번? 3번 한번 볼까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 녀석의 틀은 누구 따라가요? 요거 따라가겠죠? 요거 따라서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 순서가 좀 다르네요. 민준아,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마이너스를 곱해버려요? 그럼 그걸 마이너스 꺼내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너가 원하는 형태가 나왔네. 그럼 이 녀석을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2가 곱해주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만큼이 얼마가 되고? 1. 그럼 답은 얼마야? 근데 어느 부분이 널 힘들게 만들었어? 어느 부분이? 난 물어보자. 난 물어보자. 어느 부분이 널 힘들게 만들었어?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 그럼 너가 얘기했죠. 나 얘기 아무나 지금. 그쵸? 희한하다니까. 내가 풀면 안 되는데 물어보면 또 풀어. 그쵸? 자, 또 여기서 질문. 준원이 다 풀었어? 아, 준원아 정신 차려봐. 영원아 다 풀었어? 풀려? 준원이 다 풀렸어요? 지금 다 풀었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숙제는 자,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토요일날 내드린 숙제를 다 해오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기본 따지기가 빠져있던, 알펜이 빠져있던, 숫자 바꾸기가 빠져있던, 뭔가가 다 빠져있었거든요. 자, 제발 숙제 좀 하자, 우리. 숙제 좀 하자. 자, 그럼 숙제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누적되겠죠? 근데 뭐, 숫자 바꾸기는 당연히 이거에다가 오늘 뭐 숫자 바꾸기 이제 한 3개 정도 추가됐어요. 그거 누적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연습 좀 해야 돼. 연습 좀 해야 되니까 그 앞부분에 248번부터 264번 있거든요. 264번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뒷장에서는 273번부터 좀 많다. 어떡하냐? 너무 많은데? 너무 많지만 너희는 해야지. 기본형만 먼저 해볼까?
뭐. 자, 오늘 숙제 좀 나갑시다. 30문제 추가로 308번까지 하시는 걸로 할게요. 오늘 숙제 미리 좀 해라, 제발. 다음 시간에 숙제 검사하면서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 좀 해보자. 자, 그러니까 RPM을 308번까지 풀려 있어야 되고요. 오늘 배운 데까지 다 풀려 있어야 돼요. 기본사직이랑 이것도 배운 데까지 다 풀려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평가 드릴게요.